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입니다. 박정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16강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떤 경기든 가장 재미있는 매치가 라이벌 대결인데요. 오늘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계에서 유명한 라이벌끼리의 만남입니다. 이 최철환 선수와 원성진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박영호 선수와 함께 송아지 삼총사로 불리우면서 신예의 트로이카를 형성을 했고요. 네. 현재는 황소 삼총사로서 이 한국 바둑계를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송아지에서 황소가 된 그들인데요. 8강에 어떤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지 먼저 대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화려한 8강 대진입니다. 안성준 선수가 박정한 선수를 꺾은 게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요. 네. 아주 큰 이변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성준 선수도 랭킹 10위 안쪽의 선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변까지 분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윤찬희 선수가 상위 랭커 김명훈 선수를 꺾은 것도 약간 이변으로 치부되긴 합니다. 이 전체적인 8강 진출자들의 면면을 보면 오늘 대국 승자까지 포함해서 랭킹 11위 안쪽의 선수들이 7명이나 8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주 화려한 대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철환 선수와 원성진 선수 공통점도 상당히 많고 항상 이렇게 함께 비교가 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선의의 경쟁을 해왔던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네. 늘 이 주목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성적이 부진할 때도 항상 함께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들은 세계대회 우승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성적을 낸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흡사한 점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상대 전적을 보니까 최철환 선수가 18승 15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단 초기에는 원성진 선수가 4연승을 거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할 때에도 항상 원성진 선수가 최철환 선수의 바둑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최철환 선수에게 승률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있는데 네. 이 최철환 선수가 정상권에는 먼저 노크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최철환 선수가 연승을 하면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철환 선수가 앞서지만 또 최근에 벌어졌던 대국에서는 원성진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마지막 8강 진출 선수 누가 될까요? 대국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최철환 선수 대 원성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최철환 구단 한국 랭킹 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6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더 높은 랭커였죠. 최근에 좀 랭킹이 떨어졌습니다. 원성진 구단 랭킹 10위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원성진 구단도 참 꾸준한 랭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별명은 원펀치죠. 중반에 한 방이 무서운 선수입니다.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GS 칼텍스가 후원합니다. 우승 상금은 7천만 원입니다. 최철환 선수가 돌을 짚는 과정에서 하나가 옆으로 떨어졌어요. 네, 최철환 선수가 순간적으로 저걸 집어야 되나 말아야 네. 되나 결국 합류시키질 않았습니다. 3초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놓았는데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제한 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라이벌 관계였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배경을 보면 이 최철환 선수가 먼저 입단을 했죠. 97년에 최철환 선수가 먼저 입단을 하고
원성진 선수는 98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먼저 신예기전에서 이름을 알린 것은 원성진 선수거든요. 당시에 신인왕전 결승에 올라가서 목진석 선수와 결승을 다툰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최철환 선수가 역전을 해서 세계 대회에는 최철환 선수가 농심배 3연승을 하면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생애 첫 타이틀도 최철환 선수가 먼저 따냈죠. 네. 항상 이 최철환 선수, 원성진 선수, 그리고 지지난번 출전을 했었던 박영훈 선수까지 뭐 함께 비교가 되고 또 이 세 선수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좋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철환 선수나 박영훈 선수에 비해서 원성진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는 조금 늦게 빛을 봤는데요. 네,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우선 박영훈 선수가 생애 첫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 제 기억이 맞다면 2004년쯤인데요. 네. 최철환 선수도 세계대회 결승에는 이미 2005년에 올라가 있었고요. 그런데 원성진 선수는 최철환 선수가 그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나서도 한참 후에 이 구리 선수와 삼성화재배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세계대회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최철환 선수 기준으로 18승 15패입니다. 뭐 이 정도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편이에요. 그렇죠. 30판이 넘는 대국 가운데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라면 뭐 두 선수 라이벌이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합니다. 기풍으로 이 두 선수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별명부터 보면 최철환 선수가 독사고요. 원성진 선수가 원펀치죠. 뱀과 펀치의 대결인가요? 네. 누가 더 강한 건가요? 글쎄요. 딱 이름을 들었을 때는 최철환 선수가 더 전투적인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실제 기풍도 좀 그렇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좀 더 중후하게 두고 실리에도 더 민감하고요. 네. 최철환 선수는 좀 더 파괴력 넘치는 바둑을 구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느낌은 최철환 선수는 먼저 가서 치는 편이고 원성진 선수는 좀 받아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맞나요? 제가 가진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네. 오늘 원성진 선수의 흑번인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 두 선수와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공부를 했었고 비교적 소상히 두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요. 네. 제 기억에 의하면 최철환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러니까 신예기사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펀치력을 바탕으로 한 바둑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떤 바둑을 구사했나요? 그 당시에도 전투를 좋아하긴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주변에서 독사라고 별명을 붙여주니까 더욱 독하게 바둑을 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별명에 걸맞게 좀 변신을 했군요. 네. 이 독사라는 별명이 붙은 데에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예전 신예기사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의 최철환 구단의 바둑은 확실히 좀 독사에 가깝고요. 사실 이 독사라는 별명은 3, 4년 전에 더 어울렸습니다. 최철환 구단도 한때 이 중국 기사들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면서 팬들의 질타도 받기도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 본인이 고심을 많이 했었고 중국 리그를 뛰면서 찾은 해답이 좀 더 노련하게 판을 이끄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최철환 구단은 한 방을 날릴 땐 날리지만 초반부터 뭐 그렇게 치열하게 두기보다는 좀 더 노련하게
유리한 위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많습니다. 이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선수가 최철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슬럼프가 올 때는 또 지독하게 그 슬럼프가 지나가고요. 그렇죠. 또 다른 황소 삼총사의 일원이었던 이 박영호 선수와 비교를 해보면요. 박영호 네. 선수가 최근 10년 이상 랭킹 10위 바깥쪽으로 밀려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밀려났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랭킹 10위예요. 네. 근데 최찬한 선수는 한때 랭킹이 16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것만 봐도 최찬한 선수가 좀 기세를 탈 땐 타고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 선수죠. 하지만 기세를 탈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초반 포석에서 두 선수가 뭐 크게 비틀거나 변화를 구한 장면은 없었나요? 우상기에 향했던 수로 3-3을 하나 받아주는 것이 더 무난하긴 했죠. 하나 받아주고 그때 벌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좀 더 무난한 진행이라면 실제로는 최찬원 선수가 3-3보단 나중에 이쪽을 협공하는 것을 엿보고 그냥 이쪽을 다가선 겁니다. 네. 그러자 원성진 선수가 3-3을 들어갔고요. 이 수를 생략을 하면 다음에 백이 이쪽을 다가서고 이렇게 정석대로 눌러 막는 순간 주변의 백의 외세가 점점 구체화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잔잔합니다. 최철한 선수와 원성진 선수 동갑내기이기도 하고 또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평소에도 아주 절친한 사이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서 계속 라이벌 이렇게 붙여주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선수들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활약한 시기가 좀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냥 제풀에 무너지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원성진 선수는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따라잡았습니다. 지금은 뭐 이 송아지 삼총사, 황소 삼총사가 한국 바둑계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인재들이 됐고요. 네, 우변 쪽을 갈 줄 알았는데 글쎄요, 상변을 향하네요. 최철한 선수와 원성진 선수. 네, 잘 알려진 대로 85년생 소띠 동갑내기입니다. 랭킹 6위,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상대 전적 최철한 선수가 3판을 더 이겼습니다. 최근 10경기가 좀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네, 하지만 뭐 두 선수 모두 최근에 경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원성진 선수가 최찬원 선수에게 맥심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전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는 최근에 9연승 중인 반면에 최철한 선수는 좀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찬원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진 않다지만 사실 이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최근 전적은 초일류 기사일수록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사실 컨디션이라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바뀌는 것이 이 자신의 몸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뭐 최찬원 선수 정도의 이 노련한 선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어떻게 대국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최철환 선수가 좀 고민을 하다가 상변 날일자를 갔는데 이 수를 보고 난 후에 원성진 선수도 고민에 빠졌어요. 네. 지금 뭐 받아주면 무난한데요. 일단 상대 수에 대해서 그냥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그냥 받는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기서 강하게 둔다면 이런 곳에 응수를 한번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는 이곳을 지금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쪽 4칸 사이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여다본 수는 강수에 속하나요? 일단 그 다음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뭔가를 하겠다는 제스처이긴 한데 글쎄요. 여기를 하고 나서 아무 수법이 없다면 그냥 악수죠. 지금 다음 수는 여기가 유력해 보입니다. 백도 그냥 받아주는 게 무난하고요. 네, 백은 있는 것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래는 있는 것 말고 이제 아래쪽으로 미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백돌이 이곳도 있고 꽤 주변이 두텁기 때문에 네. 약간 굴복 당했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잔잔했는데 여기서는 좀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냥 받아두는군요. 저런 점이 최철환 선수가 좀 예전과는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강수부터 두고 나서 뒷일은 그때 가서 좀 생각하는 타입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판을 이끄는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이 수는 좀 참은 수죠? 네. 백이 그냥 받아뒀으니까 흑도 칼을 뺐다가 다시 집어 넣어야 되나요? 백이 저렇게까지 참는데 계속해서 싸우기에는 사실 흑의 수법도 별로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흑이 뭐 싸운다고 해봤자 이쪽을 늘고 나서 나와 끊는 것밖에 없는데 네, 이것은 여기를 치받았을 때 네. 빈 삼각으로 나오면서 싸워야 돼가지고 별로 흑이 좋은 그림으로 보이지진 않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두 파이터가 싸우기 전에 먼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목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네. 자꾸 이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 뒷얘기나 아니면 뭐 기풍에 대해서 네. 좀 더 정확한 해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신경전이에요. 본격적으로 맞붙진 않았는데요. 네, 아 충머리입니까? 충머리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저수가 충머리인 이유는 아까 제가 이쪽을 하나 늘고 나서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네. 그냥 나와 끊을 수 있다면 당연히 흑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낫습니다. 이쪽은 백이 단수 쳐봤자 어차피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축만 유리하면 흑이 충분해요. 그런데 당장은 흑이 축이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머리를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늘어준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늘어주면 이 자체가 득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젖히면 네, 여기서 젖히면 늘어서 그때는 백이 어떻게 받아도 흑이 축이 유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면 밀어서 네. 이 상태에선 축이 유리하죠.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좌변을 둔다고 해도 이제는 이 돌파하는 것이 강렬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좌변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한 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어떻게 응수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당장의 축머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화점에 넣는 것과 젖히는 것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이 두 선수가 동문이긴 하지만 사실 원성진 선수가 프로 입단 전에 한 1년 정도 잠깐 그 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많이 이 깊이 있게 알아갈 시간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두 선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친하게 되고 서로의 바둑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훈련을 같이 한 것은 2000년인데요. 당시에 이 신예 기사들의 바둑 모임이죠. 소소의 회장이었던 김송룡 구단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평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일에는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훈련할 수 있게끔 대국도 하고 리그전도 하면서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이 국가대표팀 육성군과 비슷한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뭐 저도 그 속에서 같이 훈련을 했었고 박영훈 선수도 있었고요. 네. 뭐 지금 뭐 선수로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거쳐갔죠. 뭐 매일매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었을 네. 텐데요. 아예 그 휴식 공간까지 연구실 안에 다 마련해 놔가지고요. 네. 다른 곳으로 외도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당시 연구실에 뭐 컴퓨터도 있었고 뭐 책방도 따로 있었고요. 그 선수들이 쉬면서 뭐 가끔 뭐 비디오를 볼 수 있게끔 비디오 방도 옆에 만들어 놓고 해서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같이 훈련을 하고 당시에는 1년 중에 한 300일 이상을 늘 봤던 같이 훈련했던 그런 선수들이죠. 뭐 제가 평소에 보는 모습도 최철한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람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성적을 더 많이 내거나 하면 샘 나겠죠? 그 과거에는 좀 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덜한데요. 서로 이제 잘 되길 바라고. 그런데 과거에는 뭐 저만 그런 건 아닐 테고요. 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것이 최철한 선수가 당시에 이 KT배라는 대회에서 국내 최대 기준이었어요. 2001년 초로 기억하는데 조은현 구단과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대1 상황에서 최철한 구단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을 조은현 구단에게 대역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머물렀는데요.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하던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대국을 검토하고 있었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쉬워했지만 내심 좀 지기를 바랬겠군요. 뭐 지기를 바란다고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도 내가 첫 타이틀을 획득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들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최철한 선수가 하나를 물어봐 놨어요. 네, 귀에 일단 맛을 좀 남겨두는 거죠. 지금 저수의 의미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를 흙이 젖혀서 이런 식의 흙이 두터운 형태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곳을 붙이면 흙은 네. 이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내려서서 받습니다. 그 조금의 활용도 허용치 않겠다는 그 두터움을 활용하는 식으로 흙이 응수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미리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런 두터운 형태가 나온다고 해도 이곳을 흙이 젖혀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젖히고 단수 치는 것까지 활용이 돼서 나중에 이 부분을 백이 다가온다던가 혹은 네. 붙였을 때 약간의 활용 수단이 남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철한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몰리네요. 백초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뭐 원성진 선수도 다음 차례가 되면 거의 시간이 떨어질 것 같네요. 네. 원성진 선수가 의외로 바로 그 축을 둘러싼 공방으로 선택하진 않았죠. 좌하기는 그냥 붙여놓는 정도로의 활용이라는 뜻인데 네. 네, 좌하기의 선택은 원성진 선수 개인의 취향이면서 동시에 아주 독특한 수법입니다. 30초. 아직까지는 이 좌하 쪽에 교환을 해둔 게 꼭 네. 활용이 됐다고 볼 다섯.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7. 그곳의 흙의 활용을 곰마로 만들기 위해서 최철한 선수가 먼저 칼을 뺐습니다. 네. 최철한 선수는 이 교환이 활용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흙이 밀어서 나가는 것은 좀 무거워 보이고요. 백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둔탁한 느낌이 있고 보통의 획만하면 역시 날일자입니다.
여기서 백에 마땅한 공격 수단이 없다면 최철환 선수의 방금 전에 이 다가 선수가 약간 허무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방이 터져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상기 2선을 젖히나요? 네, 역시 거기 두네요. 지금 타이밍이군요. 이제 이쪽을 이으면 귀에 사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빼고 좀 더 무난하게 응수를 하고요. 네. 흙이 귀 쪽으로 받는다면 뭐 이곳이나 이곳이 될 텐데 단수 치는 것이 선수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네. 뭔가 좌변의 형태를 잡아갈 듯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흙도 귀의 맛을 그냥 남겨주고 싶진 않죠. 네, 지금 귀 쪽에 맛이 남아있다면 네. 흙이 득본 것은 없이 그냥 자신의 형태에서 수만 내주는 그 뒷맛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렇게 끊어서 잡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단수 치고 붙여간다면 이제 예상이 되는 진행인데요. 네, 최철환 선수가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좌변이 좀 시끄러워지겠네요. GS 칼텍스의 프로비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1기 GS 칼텍스배 프로비전 16강전 최철환 선수 대 원성진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실전에 흙이 단수 칠 때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받으니까 네, 백의 호구가 더 정확한 수순이 되었고요. 둘, 셋. 뭐 애초에 예측한 거랑 비슷한 형태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부터 모양을 잡아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좌변 쪽, 저하기 쪽의 흙 3점은 당장 건드려서 강력한 공격이 될 만한 돌은 아닙니다. 최철환 선수 좌상에서부터 풀어가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패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글쎄요, 마땅한 패감이 있습니까? 초반인데 당장 패감이 있을까요? 지금 저 패는 그래도 초반에 큰 패라고 하기에는 서로 졌을 때 뭐 타격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물러서면 되고요. 네, 흙이 따낼 때 여기로 물러서면 그만이고, 흙도 상대에게 이곳을 허용했다고 해서 뭐가 잡힌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변 쪽에 패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흙이 여기서 따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이것은 백의 자세가 워낙 좋죠. 일곱, 여덟, 아홉. 그럼 이건 받아야겠네요. 네, 지금 좌상기를 따낸다고 해도 뭐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타격을 상대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돌부터 좀 받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상변 쪽을 이제 넘어서 받아도 네. 흙의 패감 자체가 별로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면에서 원성진 선수가 좌변 패를 들어간 겁니다. 둘, 네, 결국 백도 그냥 뒤로 있는 정도로 진행이 되겠네요. 여기서 더 이상 건드리는 것은 별로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이곳을 밀고 나와도 젖히면 젖혀도 늘어서 지금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흙이 건드려서 괜히 백에게 벽을 내주고 네. 오히려 아래쪽에 흙 세 점만 엷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럼 흙이 가고 싶은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이 세 점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붙이면 두터운 수가 되겠고 넷, 다섯, 그 외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여덟, 아홉, 글쎄요. 열. 우변 쪽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도 생각은 네.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싸우러 가는 것이 맞는 흐름인지는 의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성진 선수는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수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30초. 자신의 돌을 안정시키고 나서 둘, 좌변을 건드릴 때나 혹은 넷, 우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도 이 수는 도움이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을 바로 결행하는군요. 강렬한 선택입니다. 글쎄요. 지금 애초에 그냥 이렇게 끊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네. 이곳에 백돌이 두 개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싸우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는 좀 더 봐야 합니다. 여기를 치받을 때 흙이 이곳 한 점을 잡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애초 형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별로 득이 없습니다. 네. 그럼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요. 네. 그런데 나오는 자세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한 칸 뛰는 행마가 지금은 성립하지 않죠. 네, 이것은 그냥 쉽게 다 네. 잡히게 됩니다. 그럼 치받을 때 빈삼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당장은 흙이 괴롭지만 원성진 선수는 이 괴로움을 참고 나면 다음 이 날일자는 참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그 수는 뭐 당연한 교환이고요. 흙도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여기서 최찬원 선수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당장 이곳을 잇고 싸우는 것과 잇거나 호구 쳐서 싸우는 것과 또 하나는 여기를 붙여서 상대에게 이 두 점은 내주고 네. 뭐 그냥 쉽게 무난하게 두더라도 사실 이 두 점이 그렇게까지 요소는 아니거든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역시 싸우죠. 일단 흐름으로 보면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주변에 백돌이 워낙 강한 곳에서 원성진 선수가 의외로 싸움을 걸어갔기 때문에 백도 맞받아치는 흐름이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흙의 모양 자체도 뭐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이 여기를 받으면 이 네 점이 바로 잡히게 되는데 네. 30초. 네, 어떻게 잡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수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넷. 인터넷 급수로 한 5, 6단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성진 선수도 받을 수는 없었고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흙이 뭐 이곳이나 이곳으로 넘어간다면 백은 여기를 붙입니다. 네. 그럼 다른 곳을 두면 잡히니까 이제 나가야죠. 그때 이렇게 밀고 여기서 이쪽을 치받는 것이 좋은 수라서 네. 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빈축 같은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뭐 어쨌든 바둑은 복잡해졌는데요. 다섯, 이제 원성진 선수가 일곱, 이거 한 방, 여덟, 아홉. 근데 딱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바둑을 두고 있는 건데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집으로도 득을 보면서 네. 이 교환으로 인해 백돌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음.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우변에서 어느 정도의 수비는 해야죠. 그 수 두려고 지금 다른 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원성진 선수가 사실 이렇게 초반부터 30초.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로 보여지진 않는데 셋, 넷, 오늘은 라이벌을 만나서 좀 더 의욕적인 네. 그런 포석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뭐 백도 아주 강렬한 행마가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런 곳은 웬만한 상황이었다면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지만 지금 여기를 들었다가는 들여다보고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서 네. 이 백돌이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되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원성진 선수 지금 중앙 쪽으로 떠 있는 흙 5점은 아까와는 달리 바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어쨌든 호구는 기분 좋고요. 네. 여기서 최철한 선수가 흐름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점 쪽을 먼저 건드려서 공격을 갈지 셋, 아니면 호구 친 자리를 한번 받아줄지 여섯, 일곱, 그런 고민도 좀 되는 자리입니다. 아홉, 열. 시간이 필요한 장면이죠. 100초읽기 2번 남았습니다. 공격도 하고 싶고 우변도 정말 급해 보이고요. 네. 그래도 우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받는다면 흐름 자체가 흙이 호구 칠 때 바로 늘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당했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공격을 간다면 둘, 좋은 길이 셋, 보여야 되는데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수는 직선 공격인데요. 글쎄요. 이런 걸 미리 교환하는 건 좀 프로 기사들은 금기시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속수인데 지금 그냥 붙이면 네. 여차하면 흙이 이곳을 두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미리 교환을 해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끊어지는 단점이 네. 30초. 하나, 둘, 이 형태에서 끊어지는 것보다는 강렬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로 흙을 계속해서 몰아치는 형태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확실한 길을 본 게 아니라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속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철한 선수가 어떤 수일기를 해뒀을지. 일단 지금 한 칸 뛰면 쉽게 네. 탈출은 되죠. 계속 공격을 가도 이건 뭐 사방팔방이 터져 있습니다. 최철현 선수가 오히려 좀 백이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원성진 선수는 또 그냥 나가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 흙이 그 자리는 못 갔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원성진 선수의 빈 삼각이 네. 사실 부분적으로는 좀 이상한 듯 보이지만 백에게 활용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잠깐 띄었을 때에는 이쪽과 이쪽 있는 것이 다 선수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점을 남겨두고 행마하기 위해서 네. 사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빈 삼각이 나왔습니다. 모양은 정말 별로거든요. 보통 이렇게 좋지 않은 모양은 결과도 안 좋을 때가 많은데요. 30초. 하나, 지금은 그래도 이 주변에서 워낙 득을 보면서 싸우기 때문에 네. 잡히지만 않는다면 이 우변적의 호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원성진 선수의 생각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중앙 쪽의 전투가 한참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에 흑 7점을 당장 공격하는 것은 미는 것은 늘어서 어느 쪽을 두든 이 한쪽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셋, 넷, 백의 최강의 공격은 이 날일자인데 여섯, 일곱, 여덟. 이때는 흑도 어설프게 뒀다가는 잡히게 됩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좋네요. 붙여서 받는다면 네, 단번에 연결이 되고 이쪽을 찝으면 그때 단수를 쳐서 있는 것은 이어서 다 터져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패를 버텨야 되는데 이것은 당장 이 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백의 패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을 더 밀었어요. 네. 일단 지금 계속 미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백이 젖혀서 흙이 끊으면 뭐 기분 좋은 자세로 넘어가고 이쪽을 끼우면 다 연결이 되는 형태였죠.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흑돌이 여기에 있어야 재차 이곳에 끊고 젖히는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30초. 하나,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밀어가는 것은 간접적으로 여기 젖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최철환 선수가 방금 전에 늘어간 것도 뭐 다른 상황이라면 당연히 젖히고 늘었겠지만 흑이 여기를 젖혔을 때 다음에 손빼자니 끊고 돌리는 것 자체가 집으로도 크고 두터운 자리고 네. 받아주자니 이곳에 젖히는 뒷맛이 아예 사라지니까 지금 이곳을 늘고 나서 이쪽을 엿보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까지 흐름은 원성진 선수가 일단 의외의 곳에서 강하게 싸움을 걸어가긴 했는데요. 애초의 형태를 생각해 볼 때 원래 백집을 한 이 정도 쳐줄 수 있었고 흑집도 한 이 정도 쳐줄 수 있었습니다. 여기를 눌러간 것은 흑이 약간 기분이 좋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약간 흑이 포인트를 올린 채
이쪽의 흑돌과 이 백돌, 얽히고 설켜 있는 돌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서로 정리가 되고 30초. 흙이 여기를 끊어서 연결하는 정도의 타협이라면 넷, 원성진 선수가 살짝 기분 좋은 흐름이고요. 여덟, 어느 한쪽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몰아침을 당한다면 그때는 최찬원 선수가 괜찮습니다. 우변 쪽부터 확실히 해두는데요. 초읽기는 한 번씩 사용했습니다. 네, 원성진 선수가 우변을 넘어가고 나서 이제 상대의 공을 넘겼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찬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나오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쪽의 단점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뭐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마늘모 정도로 나오나요? 이곳에 단점이 있다면 백도 마음 놓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타이밍인가 여기를 지키긴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의 흐름은 원성진 선수가 살짝 기분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전투 자체도 30초. 획이 포인트를 올린 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지금 다른 곳은 뭐 크게 서로 간에 불편하거나 한 곳이 없는데 이곳을 호구 쳐서 눌러간 것 자체가 흙이 꽤나 득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득을 보고 나서 싸우는데 최철환 선수가 득을 본 것은 거의 없으니까 네. 이제 그 정도 원성진 선수가 기분 좋아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최철환 선수가 지금 일곱, 이곳을 둔 것은 뭐 흑돌을 끊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흑이 먼저 여기를 갔을 때에는 상변 백돌에 대해서 이 사활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를 끼우고 이렇게만 둬도 패가 되니까요. 흑이 여기가 선수가 되는 자리라면 백이 하나 교환의 놈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활용을 남겨두는 것이 득이죠. 지금은 그럼 상변은 문제 없나요? 네, 지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최찬원 선수가 이곳의 단점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효율적인 수를 네. 위해서 거기를 들여다봤는데 뭐 원성진 선수가 이렇게 이어줄 리는 없습니다. 여기를 잇는 순간 다음에 끊는 수가 자체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너무 억울하죠. 네, 지금 뭐 되든 안 되든 당연히 뭐 여기를 붙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하나, 둘, 최철환 선수도 물론 예상을 했을 거고요. 네. 그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붙여도 이제는 흑이 받을 테고요. 선수로 방비는 했죠. 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자세로 선수가 되는 길이 없을까? 그것을 최찬원 선수가 좀 고민을 해볼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 상태로 손을 뺍니까? 이렇게만 해두고요. 지금 이쪽이 완벽한 방어는 아닌데요. 네.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여기서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뭐 이쪽 단수 치는 것도 전혀 축은 아니죠. 나가면서 백한점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를 끊었을 때 하나, 이제 이렇게 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은 넷, 이 교환 자체는 나오는 자세가 득이 된다고 해도 일곱, 여덟,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꽤나 강렬한 노림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철원 선수가 먼저 좌익 쪽 성공을 가합니다. 최철원 선수도 잃고 있는 포인트 이 부분에서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네. 확실히 최철원 선수가 두는 것이 좀 다급해 보이죠. 되게 좀 급한 국면입니다. 네. 뭔가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하나, 이 흑돌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다섯, 여섯, 돌이켜보면 일곱, 의외의 곳에서 원성진 선수가 싸움을 걸어가긴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호구를 연타할 수 있어서는 네, 역시 뭐 원펀치답네요. 뭐 아직 남아있는 곳은 많지만 하나, 백에게 셋, 기회는 이곳뿐일 수도 있어요. 다섯, 지금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집으로만 보면 흑이 한 15집 정도 앞서 있고 네. 그 15집을 하변에 벽이 생긴다면 이곳을 다가서면서 하변에 집을 만드는 방편 혹은 이곳의 흙을 공격하면서 부분적인 이득을 보는 방법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득을 보고 따라잡아야 하는 최찬원 선수의 입장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우상 쪽에 있는 백돌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상 쪽에 아직 백돌이 뭐 엄청난 두터움이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 흑돌이 그렇게 심한 공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더 느는 것이 일반적인 행마이지만 일단 여기서 흑이 호구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아요. 받아주자니 이미 좀 당한 느낌이고 받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가서 하나, 거의 살아 있습니다. 셋, 넷,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중앙 쪽을 밀어간다든지 타개를 네. 한다면 일곱, 그렇게 강렬한 공격은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역으로 갔죠. 자, 좌변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득점을 해야 하는 최철한 선수입니다. GS 칼텍스의 프로 기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